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의로 이루어진 이 만남에서 한동훈 대표는 몇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한 가지는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운형 이 방첩사령관의 직무정지입니다. 자, 방금 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방첩사령관 등의 직무정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자고 했을 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의 오늘 발언에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조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말은 탄핵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는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만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나와서 탄핵 당론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누그러졌을까요? 자,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어제도 만나서 격앙한 부분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구금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정원의 1차장을 그만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찍어서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이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일지 의문입니다만, 지금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마구 치고 나가다가 방첩사령관을 직무정지시키겠다니까 조금 한동훈 대표가 누그러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은 한동훈이 경솔하고 자기중심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에는 반대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탄핵을 하자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오늘 이 한 행사에 나와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이 말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좀 반성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 김문수 장관은 조목조목 왜 탄핵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 방첩사령관이 바뀐 것, 이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정말 한동훈이 해도 너무하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냐, 한동훈은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곧 떠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방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노동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통령 등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다면 새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 자리가 공백이 되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 등에게 마이너스일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실제 만약 내일 저녁 7시로 지금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라도 된다면 그때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그 직을 수행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하겠죠. 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라는 것인가? 김문수 장관이 조목조목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계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및 파업에 대해서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노총이 대화하지 않겠다며 나가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좋아지는 게 있느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려면 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김문수 장관이 조목조목 이야기했지만 지금 탄핵에 관해서 과연 감당할 자신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긴급 회동을 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여인형 이 방첩 사령관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고 국방부 차관 이 김선호 차관이 지금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있는데 실제 직위해제를 방금 전 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요구한 이유는 자신을 그거 마라 여기에 이 여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고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합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오늘 이 의원총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이 과거 최순실 사안은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고 이것은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당론을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결론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제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 대표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조치까지 했는데 아무튼 당장 내일 오늘 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내일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대한민국이 김문수 장관의 말처럼 흔들리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파동 속에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마치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 노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외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치 희생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이 탄핵 정국을 맞아서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수비 방어에만 치중하는지, 또 왜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보수의 씨를 말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정훈 의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정말 박정훈 의원처럼 이렇게 이제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언을 좀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천을 받아서 혜택을 입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말과 글로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박정훈 의원이 올린 글, 이재명 대표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박정훈 의원이 방금 전 SNS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잘못으로 그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나.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가 겹쳐진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입니다. 이미 최민희 의원은 움직이면 다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습니다. 실제 최민희 의원 이재명이 위기에 처하자 1심 판결 나고 이렇게 할 즈음에 한 말입니다. 비명계가 움직인다는 보도가 있다. 움직이면 당원들과 다 죽여버리겠다. 정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만큼 이렇게 대담한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아니면 민주당은 그렇게 원래부터가 품격이 없는지 이거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문제가 되니까 정치적 살인 운운하는데 처음에 워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본심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잔혹한 정치보복이 자행됐고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이 세상을 등지기까지 한 것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실제 지금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정부 각 기관 무슨 KBS까지도 무슨 적폐청산한다고 이런 특별위원회 특별기구들을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됐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아무튼 공공기관 감사 사장 다 바꾸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사법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적폐청산한다고 요란했던 적이 없습니다. 호승줄에 묶여서 나온 이재수 사령관. 아무튼 극단적 선택. 이걸 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뒤에 이처럼 문재인 때와는 달리 이렇게 완전히 뒤집지 못해서 결국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지금은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인민재판 마녀 사냥하듯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기들이 무슨 재판관이고 헌법재판관이고 검사까지 다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삼권분립 국가가 윤 대통령이 그걸 어겼다고 지금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뉴욕타임스의 이재명 인터뷰를 보면 가관입니다. 10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자행한 정치적 복수의 피해자다. 자신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NIT가 한 보도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무슨 한국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민생이 어디로 갈 겁니까? 참으로 아이러니는 진보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제 경제가 괜찮고 보수 대통령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대통령 노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박정훈 의원처럼 제발 말 좀 하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첫 번째 시도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오전 늦게부터 시작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가 강하게 막아섰고 오늘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실 청사 진입에 경찰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이미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새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압수수색, 이렇게 이 청와대 내에 강제 진입해서 압수수색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비등하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무슨 공이라도 세우는 듯이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경쟁적으로 신속히 체포하자, 하자, 압수수색하자, 지금 과잉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서 없이 할까요? 공수처, 검찰, 경찰이 합동 수사를 할 수는 없을까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해당 기관들끼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결국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 압수수색을 포기했습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사 진입은 못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집행시간은 일몰 시간인 오후 5시 14분입니다. 이제 이 오후 5시 14분이 끝나면서 오늘 경찰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진입은 실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청사 등입니다. 자, 합참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까닭에 출입이 동시에 통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하에서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던 만큼 경찰은 합참 내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와의 협의가 결렬되면서 대치 상황이 5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일몰 시간이 되면서 압수수색은 실패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일주일 이내입니다. 오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기 때문에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라면 또 실패할 겁니다. 법원에서는 야간 집행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낮에도 못한 걸 밤에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성사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 문을 두드렸지만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이유로 법률에 근거해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해 경찰은 임의 제출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대통령실이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추가 압수수색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운영됩니다.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리에 입각해 지금 대통령 경호처는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전례를 참작해달라는 겁니다. 자, 한편 특별수사단은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체포돼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의 체포 직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있는 집무실, 경비 관련 부서, 국회 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역할과 국회 통제의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 과거의 선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이 2012년 11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특검이 2016년 10월 청와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서나 실패했고 제3의 장소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0년 1월 청와대 입구에서 일부 자료만 이미 제출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